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11월 4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검찰의 화살, 물론 들쭉날쭉하긴 합니다만은 화살 정진상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진상 현재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고 최측근이죠.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정무수석은 떼어놓은 당상인 인물이 바로 정진상 부실장입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또 경기지사 때 보면 핵심적 보직으로 흔한 이야기로 잠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의 방탄 3인방의 맏형격입니다. 정진상 관우라고 하죠. 유동규 장비라고 합니다. 김남준 재갈공명이라고 합니다. 김남준 언론비서관. 자, 그런데 보니까 언론의 취재 등에 의해서 바로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할 그 무렵에 정진상이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사실이 드러나자 정진상 씨 별도로 자기가 보도 자료 등을 통해서 통화한 건 사실이다. 5분 동안 통화했다. 5분 동안 통화했고 유동규 너 딴 마음 먹지 말고 조사 잘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다 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자, 저는 정진상이 그와 같은 얘기했다는 말 믿지 않습니다. 조사 잘 받아라, 우리 지사님은 아무 관련 없는 것이다, 네가 다 뒤집어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조사 잘 받아라, 있는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또 하나의 혐의자인 정진상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죠. 그런 가운데 정진상이 유동규랑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금 이재명 후보는 나중에 그 얘기 들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도 보면 연신 기자들이 유동규 문제, 정진상 문제를 갖다 캐묻자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유구무원, 입은 있으되 말은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오늘 밤 새벽이죠. 새벽에 김만배, 지난번에는 한번 슬쩍 빠져나갔습니다만은 김만배, 남욱 두 사람이 이제 구속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앞으로 검찰은 20일 동안, 오늘이 11월 4일이니까 11월 한 23일까지 20일 동안 김만배와 남욱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고강도의 수사를 진행하게 되죠. 물론 검찰 내부에도 흐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보니까 유동규를 갖다가 이제 기소하면서 배임의 대상이 성남시민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함으로써 이재명과 유동규의 배임이 연결되는 부분을 갖다가 일부러 끊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마 김만배, 남욱, 유동규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핵심적 인물이라 할 수 있겠죠. 김만배, 남욱이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떤 말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거기다 검찰이 김만배, 남욱, 그 다음에 정민용, 실무선이죠. 정민용 변호사를 갖다가 구속영장을 셋을 쳤습니다만은 김만배와 남욱은 구속이 되었고, 한 사람인 정민용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즉, 이번에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적 실무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정민용 변호사,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 이 두 사람은 정영학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검찰 수사에 굉장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찰 측 증인을 할 수 있겠죠.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정민용 변호사도 조만간 검찰 측 증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또 원희룡 후보, 이른바 화천대유 1타 강사이자 본인만이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를 파헤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원희룡 후보,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모 방송에 나와서 실제 그날 통화한 사람은 두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진상 말고 또 한 사람의 신복이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원희룡 후보의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니까 애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10월 20일 이재명 씨가 18일은 월요일입니다만 그때 행안위의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고 20일 수요일은 국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서로 간에 치고받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이재명 지사가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동규가 보면 가정이 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혼도 하고 이리저리 해서 신병을 갖다가 좀 비관한 탓인지 죽겠다고 약을 먹었다고 하더라. 누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김은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요즘 윤희숙 의원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재명 그 대장동 게이트를 갖다 맹폭을 가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물었죠. 누구한테 들었느냐. 왜? 그때까지 유동규가 죽겠다고 약을 먹었다는 이야기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다만 유동규가 처음 압수수색 당할 때 2시간 동안 문을 안 열어놓고 스마트폰을 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신문에 한두어 줄 났던 부분이 압수수색 중에 침대에 누워있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만 나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10월 20일 그러니까 9월 29일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10월 20일 거의 한 20일 만인 10월 20일에 갑자기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가 죽겠다고 약을 먹었다고 하더라. 누구한테 들었냐?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또 기자들이 물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론에 그때까지 그런 이야기 나온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지사, 원희룡 후보의 이야기대로 하자면 이게 아기가 딱 맞습니다. 이제 흔히 이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범죄의 구성인데요. 검사들도 보면 또 어떤 죄인이고 어떤 혐의자도 피의자도 사실대로 잡혀가지 않거든요. 절대 잡혀가지 않습니다. 증거를 갖다 대고 코 밑에 갖다 대도 모른다고 잡아떼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은 대충 정황을 갖고 우선 범죄를 갖다 그림을 그려봅니다. 물론 그 그림이 잘못되면 좀 간혹 보면 이 검사가 무리해서 이른바 흔한 얘기로 똥볼을 차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범죄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범죄의 구성. 자, 유동규가 압수수색 당했다. 유동규 정진상이 먼저 전화했다고 그래요. 근데 전 그것도 좀 애매모호한데 나중에 한번 더 찾아보면 알겠죠. 누가 전화를 했고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 어쨌든 정진상이 유동규한테 5분 동안 통화하면서 보면 수사를 갖다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라 검사님한테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만약 제가 유동규라면 어떤 느낌 받겠습니까? 아니 이자들이 나를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나의 선에서 꼬리를 잘라? 안 그래도 이재명 지사가 나는 측근 아니다 유동규는 측근 아니다 하고 자꾸만 내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 하는데 지금 검사가 득달같이 달려와서 나를 압수수색하려 드는데 아니 정진상 아니 관우란 자가 나한테 전화해서 야 장비 네 선에서 알아서 죽든 말든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꼬리를 자르려 했을 때 유동규 입장에서 뭔가 액션이 필요했겠죠. 저는 유동규가 실제로 약을 먹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약이라는 게 갑자기 흔한 얘기로 죽겠다고 약 먹는데 그 약이 상비약이합니까? 집에 무슨 베스타제입니까? 아니면 원기소입니까? 집에 늘 싸놓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다만 정진상이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유동규한테 그야말로 냉정하게 유동규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 하고 내몰라라 하고 네 선에서 알아서 죽든 말든 알아서 해 라고 하고 거기서 우당탕탕탕탕 하는 가운데 누군가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하는 또 제3의 인물이 전화를 한 겁니다. 오늘 원희룡 후보는 그게 혹시 이재명 아니냐라는 앵커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직 그걸 갖다가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들은 이야기는 있으나 입증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실명을 거명하진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하여튼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2의 복심, 제3의 복심인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 본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화가 왔고 그 언저리 아마도 유동규는 너희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고 나를 갖다가 앞장세워서 내가 불도저 같은 내 성격을 이용해서 다 헤쳐먹고 내 손에서 너 혼자 알아서 다 이른바 피박 뒤집어 쓰고 죽으라고? 그래 내가 죽으려고 약 먹었다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애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추론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와 같이 뭔가 자기 딴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뭐 늘 이른바 독약이라기보다는 수면제겠죠. 다량의 수면제. 자살하겠다고 약을 먹는다고 한 보따리 늘 갖다가 뭐 상비하고 다닙니까? 자살하겠다고 먹는 그 음도가는 수면제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그 독약이 극약이 되었던 간에 그게 무슨 뭐 상비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서 이재명 지사는 김은혜 의원에게 괜히 넋두리 하듯이 유동규가 죽겠다고 약을 먹었다 하더라. 누가 그러더라?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언론을 통해서 듣긴요. 그 당시까지는 유동규가 약 먹었다는 얘기는 나오질 않았는데 10월 20일까지는 유동규가 약을 먹었다고 하더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재명 지사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 지사는 어떤 기자인지 어떤 언론인지 그 통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일이 있으면 이미 애저녁에 기사화됐겠죠. 기사화된 적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 들었다. 즉 이른바 과거와 현재를 뒤죽박죽 섞어서 어려운 지경을 모면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 검찰의 현재 수사 방향은 여러 가지 그 내부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만 차곡차곡 이제 정진상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김만배 남욱이 이제 구속돼서 앞으로 20일 동안 수사받는 가운데 조만간 아마 정진상 현재 이재명 캠프 비서실 부실장 조만간 소환되겠죠. 물론 지금 정진상 씨로 봐서는 저 청와대 가서 눈앞에 보이니 버티면 된다 얘기하겠지만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은 하도 좀 여러 가지 가닥이 있으니까 검사라고 그러겠습니다. 담당 검사,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자기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흔한 이야기로 수사에 참여했을 때 아예 처음부터 시원하게 면죄부를 줄 요량이 아니라면은 이재명 씨에게 아니면 수사에 착수한 이상 기호지세, 호랑이 등의 탄격이죠. 이거 어설프게 했다가 어정쩡하게 했다가 이재명도 못 잡고 국민들부터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런 가운데 이재명이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이번에 수사에 참여했던 18명의 검사들은 다 위리 안치될 겁니다. 위리 안치. 위리 안치라는 표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 씨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위리 안치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리 안치. 여러분 아시죠? 귀양살이 보내놓고도 아주 꼼짝 못하게 딱 이른바 쌀이나무로 울타리 쳐서 그 밖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사형에 준하는 극형에 준하는 그와 같은 귀양형이 바로 위리 안치인데 지금 이번에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호랑이대 탄 겁니다. 아예 이재명을 꺾든지 이재명을 꺾을 요령이 없으면 지금 빨리 사표내십시오. 그나마 사표내야지 그나마도 변호사 개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